지금 당장 오늘 여러분은 반려견의 뇌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사실은 여러분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려견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믿었던 행동들이 사실은 영영 고치지 못할지도 모를 내면의 무언가를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채널을 고정해 주세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반려견을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저희 K9 마인드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가 여기서 나누는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반려견의 삶을 진짜로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가장 큰 피해를 주는 행동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장담하건대 여러분도 오늘 분명히 이 행동을 하셨을 겁니다. 첫 번째, 반려견을 두 팔로 꽉 껴안는 행동입니다. 강아지는 가만히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어깨에 턱을 기댈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강아지가 이걸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교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견이 아닙니다. 생물학적인 사실입니다. 개는 영장류가 아닙니다. 영장류인 인간이나 침팬지, 고릴라는 신체적인 포옹을 안전과 유대감의 신호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개들에게 있어 신체적인 압박은 우위를 점하려는 지배의 신호입니다. 다른 개를 짓누르거나 무언가가 몸을 완전히 감싸서 움직일 수 없게 만들 때 반려견의 뇌는 단 하나의 메시지만을 읽어냅니다. 바로 위협입니다. 사이콜로지 투데이 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반려견을 껴안고 있는 250장 이상의 사진을 분석하며 각 사진에 나타난 반려견의 바디랭귀지를 집중적으로 관찰했습니다. 그 사진들의 80% 이상에서 반려견들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명백한 스트레스 신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뒤로 젖혀진 귀, 고개를 돌리는 행동, 행동학자들이 고래 눈이라고 부르는 흰자가 보이는 눈, 꽉 다문 입, 하품, 그리고 입술 핥기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은 반려견이 여러분의 품에서 편안함을 느낀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도망칠 수 없는 상황을 억지로 참아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가장 오래 가만히 있는 개들, 절대 으르렁거리지 않고 벗어나려 하지도 않는 개들이 보통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수개월, 수년에 걸쳐 껴안으면서 발버둥 쳐도 소용없다는 것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차라리 모든 반응을 차단해버리는 것입니다. 행동학자들은 이것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평온한 상태가 아닙니다. 이것은 체념입니다. 그렇다면 반려견에게 진짜 애정 표현은 어떤 모습일까요? 귀 뒤를 긁어주거나 등을 천천히 쓰다듬어 주거나 억지로 잡지 않고 옆에 가만히 앉아 있거나 강아지가 원할 때 여러분에게 기대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강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선택한 그런 접촉은 마치 여러분이 포옹할 때 옥시토신이 솟구치는 것과 똑같이 강아지의 뇌를 옥시토신으로 가득 채워줍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강아지도 그걸 진심으로 즐긴다는 것이죠. 하지만 포옹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다음으로 말씀드릴 행동은 여러분이 하루에도 몇 번씩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 피해는 너무나 서서히 쌓여서 이미 망가져 버린 후에야 알아채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화를 내는 행동입니다. 강아지는 여러분의 분노를 여러분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상황과 연결짓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책감이라고 해석하는 그 표정, 납작해진 귀, 다리 사이로 말려 들어간 꼬리, 눈을 피하는 행동들 말입니다. 비헤이비어럴 프로세스 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가 이를 직접적으로 실험했습니다. 보호자들에게 실제 일어난 일과 상관없이 강아지가 먹어선 안 될 간식을 먹었다고 하거나 먹지 않았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자신의 강아지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믿은 보호자들의 강아지들은 실제로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더 많은 복종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 죄책감을 느끼는 듯한 표정은 여러분이 뿜어내는 에너지에 대한 반응이지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오해보다 더 최악인 것이 있습니다. 영구적인 손상을 만들어내는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강아지에게 반복해서 소리를 지를 때, 심지어 그것이 정당하다고 믿을 때조차도 여러분은 강아지의 신경계가 여러분의 존재를 예측 불가능한 것으로 연결짓도록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보호자는 결코 안전한 보호자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의 반려견은 극도로 예민해집니다. 더 쉽게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러분이 빠르게 움직이면 움츠러듭니다. 장난을 치려는 행동도 멈추게 됩니다. 놀이라는 것은 안전하다는 느낌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강아지는 더 이상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의 행동학자들은 이러한 패턴을 만성 스트레스 반응이라는 용어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신체적 영향은 아주 현실적입니다. 코르티솔 수치 상승, 면역 기능 저하, 소화기 문제, 그리고 고집이나 공격성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려움이 다른 가면을 쓰고 나타난 행동 문제들입니다. 해결책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강아지가 올바른 행동을 하는 순간을 포착해서 그 순간을 하루 중 가장 크고 기쁜 순간으로 만들어주세요.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세요. 잘못된 행동을 할 때는 차분하게 중단시키고 올바른 행동이 무엇인지 즉시 보여주세요. 타이밍, 일관성, 그리고 인내심은 1년 내내 벌을 주는 것보다 단 일주일 만에 더 많은 것을 이뤄냅니다. 자, 계속 집중해 주세요. 다음 실수는 거의 모든 보호자가 하는 실수이며 반려견의 평생을 따라다니는 문제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런 말 얼마나 많이 해보셨나요? 우리 애는 원래 산책할 때 당기는 애예요. 얘는 줄만 차면 항상 이래요. 이 견종은 원래 이런 성향이에요. 여러분이 듣지 못했던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줄을 당기는 것은 성격 특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학습된 행동입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본인도 모르게 그것을 훈련시킨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강아지가 앞으로 당기는데도 계속 걸어갈 때마다 여러분은 강아지에게 한 가지 교훈을 아주 명확하게 가르친 것입니다. 당기면 통한다는 것을요. 당기면 공원에 더 빨리 갈 수 있다. 당기면 다른 강아지에게 갈 수 있다. 당기면 내가 맡고 싶은 냄새를 맡을 수 있다. 당기는 행동에 대한 보상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며 여러분은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너무나도 일관되게 그 보상을 제공해 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산책이 불편해지는 것 훨씬 이상의 문제입니다. 만성적으로 팽팽해진 목줄의 진짜 문제는 매번 외출할 때마다 반려견의 심리 상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계속해서 당기는 개는 끊임없이 좌절감이 섞인 흥분 상태로 움직이고 있는 개입니다. 집 마당을 나서기도 전에 이미 코르티솔 수치가 치솟아 있습니다. 모든 산책이 스트레스 해소가 아닌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더 큰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산책은 반려견의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를 발산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여야 합니다. 만약 산책 자체가 스트레스 받는 경험이라면 강아지는 나갈 때보다 오히려 더 흥분된 상태로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보호자들은 강아지가 집 안에서 너무 유별나다고 말합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물건을 부순다고 하죠. 산책이 그걸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킨 것입니다. 영국 브리스톨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산책 중 물리적인 목줄의 긴장과 보호자의 좌절감 같은 높은 긴장도를 경험한 개들은 느슨한 목줄로 산책하는 개들에 비해 기본 불안 수치가 눈에 띄게 높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분은 한 가지 불편한 일을 하셔야 합니다. 목줄이 팽팽해지는 그 순간 발걸음을 멈추세요. 매번 예외 없이 말입니다. 가끔이 아니라 항상 그래야 합니다. 처음에는 강아지가 혼란스러워 할 것입니다. 더 애를 쓰고 더 세게 당길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속어 발작이라고 부릅니다. 좋아지기 전에 일시적으로 상황이 더 나빠지는 현상이죠. 하지만 일관성을 유지한다면 며칠 내로 강아지는 산책을 계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느슨한 목줄과 차분한 마음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일주일만 진심으로 일관성 있게 행동해 보세요. 그러면 완전히 달라진 강아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다음에 이야기할 내용은 아마 여러분이 강아지의 행동과 전혀 연관지어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일 겁니다. 그리고 한번 듣고 나면 절대로 모른 척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네 번째, 밥그릇을 내려놓고 강아지가 밥을 먹습니다. 끝. 단순하고 평범하고 아무 해가 없어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완전히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개들은 밥그릇에서 밥을 먹도록 만들어진 동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터무니없이 들리겠지만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 사실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테니까요.
개들은 사냥꾼이자 채집가로 진화했습니다. 자신감, 집중력, 회복 탄력성, 그리고 만족감을 관장하는 뇌의 신경 보상 시스템 전체가 먹이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 즉 냄새를 맡고 추적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쫓아가서 잡는 과정에 맞춰져 있습니다. 노력 후에 보상이 따르는 이 과정은 야생에서 그들이 먹이를 먹는 방식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뇌가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화학적 피드백을 얻는 방식 그 자체입니다. 바닥에 밥이 가득 찬 그릇을 내려놓으면 강아지는 45초 만에 다 먹어치웁니다. 그러면 냄새 맡고 찾고 문제를 해결하고 보상을 얻는 그 모든 시스템이 매일매일 완전히 무시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어플라이드 애니멀 비헤이비어 사이언스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퍼즐 피더, 노즈워크 매트, 사료를 흩뿌려 주거나 콩 장난감을 이용하는 등 행동 풍부화 방식으로 밥을 먹은 개들이 일반 밥그릇으로 먹은 개들에 비해 불안감이 눈에 띄게 낮았고 파괴적인 행동이 적었으며 충동 조절 능력이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미미한 수준이 아니라 아주 상당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과도한 짖음, 파괴적인 씹기, 안정을 취하지 못하는 모습, 목줄에서의 예민함 등 보호자들이 훈련사를 찾는 많은 행동 문제들이 식사 시간에 행동 풍부화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도 극적으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훈련을 더 잘해서가 아니라 강아지의 뇌가 마침내 부족했던 것을 채웠기 때문입니다. 돈을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잔디밭에 사료를 흩뿌려 주세요. 머핀 틀에 아침 식사를 넣고 그 위에 테니스 공을 올려 사료를 숨겨주세요. 저녁밥을 콩 장난감에 꽉 채워서 밤새 얼려두세요. 이런 준비는 90초면 충분하지만 강아지에게는 20분 동안의 아주 만족스러운 정신적 노동의 시간을 줍니다. 먹이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개는 뇌가 설계된 방식 그대로 뇌를 사용하는 개입니다. 그리고 뇌를 제대로 활용하는 개는 삶의 다른 모든 영역에서도 훨씬 차분하고 자신감 넘치며 훈련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내용은 여러분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느냐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부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한 가지의 부재가 현재 반려견의 삶에서 가장 큰 공백일지도 모릅니다. 5번째, 산책도 시켜주고 밥도 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사랑도 주는데 반려견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물건을 망가뜨리고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죠. 정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육체적인 운동과 정신적인 자극은 결코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강아지들은 첫 번째는 넘치도록 받고 있지만 두 번째는 거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반려견의 뇌가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개들은 후각으로 암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복잡한 도시 환경에서 시각장애인을 안내합니다. 무너진 건물 아래에서 생존자를 찾아냅니다. 수백 개의 단어를 학습합니다. 인간의 감정 상태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읽어냅니다. 이것은 단순한 뇌가 아닙니다. 이것은 고도로 정교한 인지기관입니다. 그런데 평범한 가정집에서는 그 뇌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루해하는 개는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경학적으로 만성적인 자극 부족은 만성적인 과잉 자극과 똑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게 만듭니다. 할 일이 없는 반려견의 뇌는 그저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뇌는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감정을 표출할 어떤 탈출구라도 찾아 헤맵니다. 가구, 쓰레기통, 여러분의 신발, 벽의 몰딩이 그 희생양이 되죠. 나쁜 행동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자극을 달라고 절규하는 뇌의 외침입니다. 스웨덴 농업과학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노즈워크, 훈련, 노즈워크, 문제 해결 활동 등 규칙적인 인지적 도전을 경험한 개들이 단순히 육체적 운동만 한 개들에 비해 코르티솔 수치가 낮았고 집중력이 뛰어났으며 과민 반응이 줄어들었습니다. 정신적인 노동은 있으면 좋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적인 요소였던 것입니다. 정신적 자극이 이토록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15분 동안의 진정한 인지적 참여는 1시간 동안 달리는 것보다
강아지를 훨씬 더 완벽하게 지치게 만듭니다. 새로운 것을 가르치거나 복잡한 문제를 풀어가는 진짜 어려운 훈련을 반려견과 함께 해본 적이 있다면 아마 직접 보셨을 겁니다. 훈련이 끝나면 강아지는 말 그대로 완전히 뻗어버리죠. 마당에서 뛰노는 것으로는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깊은 만족감을 느낀 채 말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새로운 명령어 훈련하기, 숨겨진 간식을 찾아야 하는 노즈워크 게임, 장난감의 이름을 가르치고 특정 장난감을 가져오게 하기, 평소와 다른 길, 다른 공원, 새로운 환경으로 데려가서 30분 동안 마음껏 냄새를 맡게 해주는 것들입니다. 냄새를 맡는 것은 곧 인지 활동입니다. 새로운 냄새 하나하나는 처리되고 분류되고 분석되는 정보입니다. 냄새를 마음껏 맡게 해주는 산책은 가장 긍정적인 방식으로 정신적인 피로감을 줍니다. 강아지에게 뇌를 사용할 기회를 돌려주시고 그들의 다른 행동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세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실수는 사람들이 가장 옹호하기 바쁘며 그 이면에 있는 과학적 사실은 이 영상 전체를 통틀어 가장 놀라운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6번째, 산책 중입니다. 누군가 다가와서 묻습니다. 강아지한테 인사해도 될까요? 물론 좋다고 하시겠죠. 여러분의 강아지는 사람을 다 좋아하니까요. 그저 사교성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안 된다고 말하는 건 예의가 없다고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수개월, 수년 동안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서 여러분이 강아지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반려견이 낯선 사람에게 인사하려고 달려갈 때마다, 다른 강아지를 향해 당기는데도 그냥 허락해 줄 때마다, 사회적 교류 직전에 흥분해서 목줄이 팽팽해질 때마다 여러분은 주변 환경의 모든 존재가 여러분 자신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더 흥분되며 집중할 가치가 있다고 강아지가 믿게 만드는 패턴을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공장소에서 통제가 전혀 안 되는 개를 만들어냅니다. 강아지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세상 모든 것에 사회적으로 과민 반응하도록 훈련시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통제력 문제보다 더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런 규칙 없이 모든 낯선 사람과 모든 강아지에게 인사하도록 허용된 개들은 결코 단단한 사회적 자신감을 발달시키지 못합니다. 그들은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됩니다. 동물병원 대기실이나 자동차 안처럼 그렇게 조건화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강아지의 불안감은 순식간에 치솟게 됩니다. 저널 오브 베터러너리 비헤이비어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규칙 없이 빈번한 사회적 교류를 한 개들은 보호자의 통제하에 구조적이고 조절된 사회적 교류를 한 개들에 비해 목줄 예민함, 좌절 행동, 그리고 분리 불안의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해결책은 강아지를 고립시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해결책은 산책을 할 때 여러분 자신이 강아지에게 가장 흥미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특별한 간식을 사용하세요. 산책 전과 산책 중에 보호자에게 집중하는 훈련을 하세요. 누군가와 인사를 나누기 전에 먼저 앉아서 보호자와 눈을 마주치게 하세요. 강아지가 여러분을 먼저 바라볼 때, 여러분이 세상과 만나는 필터가 되어줄 때 모든 것이 차분해집니다. 예민함은 줄어들고 집중력은 높아지며 여러분의 반려견은 이 복잡하고 압도적인 세상 속에서 마침내 흔들리지 않는 툼을 갖게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내용은 모든 것들 중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손상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강아지가 별 문제 없고 차분하고 친근하고 느긋해 보인다면 이 이야기는 특히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7번째, 여러분의 강아지는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물건을 망가뜨리지도 않습니다. 완벽하게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지레짐작합니다. 하지만 그런 아니란 생각은 수백만 마리의 반려견들에게 조용한 재앙이 됩니다. 개들은 고통을 표현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운 적 없는 언어로 소통합니다. 그리고 그 신호들은 너무나 미세해서 우리가 예상하는 고통의 모습과 다르기 때문에 매일매일 매년 완전히 무시당하고 맙니다.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피곤하지 않은데 하품을 하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카밍 시그널, 즉
불편한 상황을 진정시키려는 개들만의 방식입니다. 하네스를 채울 때나 아이가 다가올 때 혹은 훈련 중에 강아지가 하품을 한다면 그것은 졸린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데도 입술을 핥는 것. 이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어떤 사회적인 상황에서 입술을 핥는 개는 지금 편안하지 않다고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가 물기 직전에 보여주는 가장 초기 경고 신호 중 하나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한쪽 발을 드는 행동입니다. 새로운 상황에서 강아지가 한쪽 발을 바닥에서 살짝 들어 올린다면 확신이 없고 약간 불안하다는 뜻입니다. 귀엽거나 엉뚱한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가갈 때 고개를 돌리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회피하려는 신호입니다. 도도하게 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끝난 후 몸을 터는 행동입니다. 물이 묻지도 않았는데 마치 물에서 방금 나온 것처럼 온몸을 터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신체적인 리셋입니다.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지나간 후에 일어납니다. 사람이 긴장된 신경을 가라앉히기 위해 심호흡을 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스톡홀름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 신호를 인식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도록 훈련받은 보호자의 개들은 그렇지 않은 보호자의 개들에 비해 모든 환경 조건이 같았음에도 코르티솔 수치가 현저히 낮았고 스트레스 관련 행동도 적게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보호자가 알아준다고 느끼는 개와 그렇지 않은 개의 차이는 여러분이 얼마나 강아지를 사랑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방법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목록 전체를 돌아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명확해집니다. 이 목록에 있는 모든 실수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올바른 지식이 빠진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꽉 껴안는 것입니다. 아끼고 속상하니까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에 누구에게나 인사를 하게 두는 것입니다. 괜찮기를 바라니까 다 괜찮다고 지레짐작하는 것입니다. 이 중 어떤 것도 악의를 가진 행동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고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억지로 안기고 자주 혼나고 자극이 부족했던 개들도 다시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신경계는 유연합니다. 무너진 신뢰도 다시 쌓을 수 있습니다. 개들은 우리가 지레 겁먹는 것만큼 나약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회복력이 강합니다. 다만 여러분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들 앞에 서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억지로 스킨십을 시도하지 말고 강아지가 원할 때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하세요. 벌을 주는 대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강아지가 했으면 하는 행동에 보상을 해주세요. 모든 식사 시간을 뇌를 자극하는 기회로 만드세요. 첫 발걸음부터 느슨한 목줄로 산책하는 습관을 들이고 줄이 팽팽해지면 절대 앞으로 나아가지 마세요. 매일매일 15분씩 진정한 인지적 도전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훈련, 노즈워크, 문제 해결 등 강아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모든 교류를 무조건 허용하지 말고 인사를 나누는 상황을 조절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반려견이 이미 구사하고 있는 그들만의 언어를 배우세요. 그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자신의 기분을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이 꿈꾸는 그런 강아지는 결코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침내 여러분에게 완벽하게 이해받게 된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바로 그 강아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이 반려견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꿨다면 이 이야기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진짜 과학과 진짜 결과를 바탕으로 한 더 많은 영상을 원하신다면 K9 마인드를 구독해 주세요. 그리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 중 어떤 사실을 몰랐는지 알려주세요. 장담하건대 혼자만 모르셨던 게 아닐 겁니다.